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뒤흔들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연이 도착했어요. 60대 초반 은퇴한 대기업 임원의 고백입니다. 고부 갈등과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차별 속에서 외면당한 며느리와의 위로가 깊은 사랑으로 번지고 그 사랑이 발각되며 겪게 되는 갈등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사연자님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남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제 욕망이 낳은 비극이자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6년 전 제 아들이 필리핀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하며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였어요. 제 며느리는 필리핀에서 온 깊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를 가진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여성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어도 빠르게 배우려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은 누구든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에너지는 집안을 환하게 밝혔어요.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결혼이 우리 가정을 파괴할 씨앗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전쟁터로 변했어요. 제 아내는 전형적인 한국 시어머니였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집안일을 완벽히 관리하는 걸 자랑으로 여겼고 며느리에게도 같은 기준을 강요했어요. 반면 며느리는 20대답게 자유분방한 며느리였어요. 필리핀에서 자란 그녀는 한국의 집안일에는 서툴기가 당연했고 이 성격 차이는 불씨가 됐고 여기에 아내의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이 기름을 부었어요. 아내는 며느리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깎아내렸어요. 가난한 필리핀에서 왔다고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 줄 알아? 라며 비아냥거렸죠.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외출했다 돌아오자 아내가 주방에서 고함쳤어요. 집은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밥도 제대로 안 짓고 외국인 며느리라고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는 억울한 얼굴로 대답했죠.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이렇게 혼나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력? 이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애는 왜 안 낳아? 결혼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필리핀 여자들은 애 낳는 것도 느려?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매번 비슷한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죠. 아내의 말에는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며느리의 출신을 비하하는 날카로운 독설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필리핀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저녁을 차렸을 때 아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이런 이상한 음식 누가 먹어? 한국 음식을 제대로 배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죠. 갈등이 절정에 달한 날 아내는 며느리가 김치를 잘못 담갔다고 화를 냈어요. 이런 김치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필리핀에서 이렇게 대충 배웠어? 며느리는 참다 못해 소리쳤죠.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내는 손을 들어 며느리를 때리려 했고 제가 급히 막아섰어요. 여보, 진정해. 하지만 아내는 당신은 빠져. 이 외국인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라며 저를 밀쳤죠. 며느리는 울면서 방으로 도망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모든 갈등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 과장이었고 한 달의 절반은 해외 출장을 다녔죠. 며느리가 전화로 울며 남편이 제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소연하면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너도 좀 참고 배워야지. 한국 며느리는 다 그렇게 해. 그의 말에는 며느리는 더욱 상처가 되었어요. 그만 믿고 한국까지 왔는데. 심지어 아내가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던 날 아들은 출장지에서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말 좀 잘 듣고 배워라. 내가 지금 바빠. 싸구려 여자들처럼 굴지 마.
그 말에 며느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와서 울며 말했어요. 아버님, 남편은 저를 전혀 신경 안 써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흐느끼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독여줬죠. 미안하구나, 며느라. 저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분노와 답답함을 느꼈어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위로하며 시작된 제 행동이 곧 금지된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요. 며느리의 고립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아내의 차별과 독설,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죠. 저는 그때마다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내가 아내와 얘기해 볼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녀는 제게 고마움을 표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깊은 눈동자에 담긴 따뜻함과 슬픔이 제 가슴을 흔들었죠. 하루는 고부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날이었어요. 아내가 며느리에게 너 같은 외국인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알아서 하라며 또 외면 중이었고 아내는 친구 모임으로 나가버렸죠. 집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이 남았어요. 그녀가 소파에 앉아 흐느끼며 아버님,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은 저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이 젖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를 달래려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죠. 며느라, 내가 여기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그녀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아버님, 아버님만이 저를 사람으로 봐줘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서 나는 이국적인 향기, 따뜻한 체온, 떨리는 숨결이 저를 휘감았어요. 저는 참으려 했어요. 이건 폐륜이라고, 잘못된 감정이라고 머릿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이 내 몸에 닿고 제 얼굴과 가까이 하며 속삭였어요. 아버님만이 제 삶에서 유일한 위로예요. 그 순간 제 이성은 무너졌어요.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끌어안았고 입술이 닿았어요. 그 키스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외로움과 제 안쓰러움이 얽히며 깊은 감정으로 이어졌죠. 거실 소파에서 조용한 집안에서 우리는 금지된 사랑을 나눴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열정적인 몸짓, 그리고 거친 숨결은 제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이건 잘못됐지만 그녀의 속삭임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60이 넘은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 진심으로 얽혔어요. 아내의 차별과 아들의 무관심은 며느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고 저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됐어요. 그녀는 제게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저는 이 집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당신만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아내가 없는 낮에 그리고 새벽에 모두 잠든 틈에 장 보러 가는 차 안에서 그 안에는 단순한 쾌락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외출한 낮 며느리가 저를 주방으로 끌어들였어요. 아버님, 지금 저희 둘뿐이에요. 그녀는 제 셔츠를 벗기며 속삭였죠. 우리는 주방 조리대 위에서 서로를 탐닉했어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 땀으로 젖은 피부, 그리고 억눌린 신음은 제 심장을 뛰게 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제게 속삭인 말은 달랐어요. 아버님, 당신은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금기가 아님을 느끼게 했어요. 또 다른 날, 며느리는 필리핀 전통 춤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그녀의 몸이 음악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의 생기 넘치는 영혼에 사로잡혔죠. 춤을 마친 그녀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버님, 당신과 함께일 때만 제가 진짜 저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날 그녀의 방에서 더욱 뜨거운 사랑을 보냈어요.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고 저는 그녀가 제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아내가 여행으로 떠난 후 며느리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이 집에서 당신만을 믿어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손길은 욕망뿐 아니라 깊은 의지와 애정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죠. 며느라, 이게 잘못된 사랑인 걸 알지만 너도 내게 유일한 위로야. 멈춰야 했지만 우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건 알았지만 너무 멀리 와버린 우리였죠. 우리의 사랑은 갈등 속에서 점점 더 깊어졌어요. 아내의 비하와 아들의 무관심은 우리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라고 웃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1년 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남편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아버님의 아이예요. 그녀의 말은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아들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녀가 말한 대로 그들 사이엔 거의 부부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갈등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 아이를 낳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증거예요. 저는 낳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는 결국 그녀의 뜻을 따랐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했고 아들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믿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작은 생명은 제 혈육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죄의 증거였죠. 아이의 깊은 갈색 눈동자와 제 젊은 시절을 닮은 이목구비.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아들이 출장에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날이었죠. 저와 며느리는 그녀의 방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와 며느리가 침대에서 엉켜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의 비명은 집안을 울렸어요. 아버지, 내 아내와 어떻게 이런 짓을.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으로 가득했어요. 나와 며느리는 빌었지만 그는 그녀를 밀쳐냈어요. 너도 똑같아.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폐륜을 저질러? 아들은 곧바로 DNA 검사를 요구했어요. 아이의 외모가 저를 닮았다는 의심 때문이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아이는 제 혈육이었어요. 그 순간 가정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아내는 울부짖으며 저를 저주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 폐륜적인 인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서 모든 증거 민수의 현장 목격, 저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이혼 소송은 치열했어요. 저는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제 욕망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고 아내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죠. 저는 집과 퇴직금을 모두 아내에게 양보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같은 인간은 지옥에 나가. 라고 소리쳤어요. 법원은 아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아들은 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며 절연을 선언했죠. 며느리도 이혼당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외국인 며느리라고 이렇게까지 했어? 라며 모든 책임을 돌렸어요. 가족과 친척들은 우리를 외면했어요. 집안을 망친 폐륜 아들. 이라며 손가락질했고 동네에 불륜 사실이 퍼지며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그녀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우리 사랑은 잘못됐지만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 저는 떠나야 해요. 그녀의 눈물은 제 가슴을 찢었어요. 아내는 이혼 후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재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죠. 당신 같은 쓰레기 없이 더 행복해. 아들도 새 가정을 꾸렸어요. 그는 젊고 밝은 한국 여성과 재혼하며 저를 완전히 지웠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 모두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감사했죠. 며느리는 필리핀에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정신적 고통으로 한때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이를 위해 강해지려 노력했죠.
저는 지금 작은 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밤 며느리와의 순간들이 떠올라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뜨거운 손길, 그리고 그녀가 제게 속삭였던 말들. 아버님, 당신은 내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 사랑은 폐륜이었지만 제게는 진심이었어요. 그녀도 그랬을 거라 믿어요.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필리핀으로 떠난 후 저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그녀와의 사랑은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떠난 필리핀,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찾아가야 할까요? 아이와 함께 우리 셋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끔 밤마다 며느리가 제게 보낸 메시지를 읽어요. 아버님,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그 문장은 제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줘요.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그녀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낳은 아이가 제게 남은 전부예요. 필리핀으로 떠나 그녀를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죄책감 속에서 홀로 속죄하며 살아야 할지.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통쾌한 결말이기도 하면서 가슴 아프기도 하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며느리를 찾아 필리핀으로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 죄책감을 안고 홀로 살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